오늘은 모홀러로서 어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학원을 졸업한 지 꽤 됐어요. 3월 말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7월이고 저는 일단 한국인이 적은 소형 어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갔을 때 느꼈던 놀라웠던 점, 그리고 모홀러에게 어학원이 필요할까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다녔던 어학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B라고 잉글리시 패스라는 곳이었고 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걸어서 이튼센터도 갈 수 있고 티물들도 가까이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층은 일단 그 인포메이션 같이 직원분들이 있는 곳이고 2층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곳인데 2층에는 교실 그리고 라운지가 있고 그때는 반은 총 3개로 나눠져 있었고 기초, 중급, 중상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전반은 9시에서 시작해서 11시 15분에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후반은 12시 45분부터 시작해서 1시 45분? 30분에 끝나는 수업인데 저는 오전반만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이 되게 적어요. 제가 다녔을 때는 저 포함 3명이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적은 환경이라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사이도 되게 가깝고 반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쉬는 시간 끝나고 라운지에 모여서 다 같이 수다 떨고 다 같이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저 시작하기 전에는 나이아가라도 같이 갔다고 해요. 이게 학원 액티비티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다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학원이라서 전반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쾌적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건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날 배웠던 내용을 금요일에 시험을 보는 방식이고 시험 방식이 매주 달라져요. 어느 날에는 리스닝, 어느 날에는 리딩, 어느 날에는 스피킹 이렇게 매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다 같이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소형이잖아요. 엄청 적어요, 정원이. 한국인이 적은 만큼 총 정원이 적어서 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살짝 손해인 거. 어쨌든 돈을 내고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겠지만 저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그들의 영어를 가르쳐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인 것 같고 정원이 제가 다녔을 때는 30에서 40명 정도였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크지만 반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자극받고 배우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물어볼 사람도 그리고 배울 표현도 없는 환경이라면 소형어학원의 단점이 여기서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다행히 제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액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가지수가 되게 적어요. 저는 4주 다녔는데 4주 동안 다녔을 때 액티비티가 거의 똑같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는 오리엔테이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금요일 점심 이후에는 이제 그래주레이션 파티여가지고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인사하는 타임이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주일에 액티비티가 10개인데 10개 중에 2개가 고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8개가 새로운 건데 그것마저도 새로운 건 아닌 느낌이었어요. 대형 학원들처럼 외부로 나가거나 매번 새로운 이벤트를 기대하기에는 소형 어학원의 규모의 한계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녔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형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에 대한 레벨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형 학원은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소형 학원은 정원이 적다 보니까 반 구성이 디테일하지 않아요. 가장 높은 레벨이 배정됐을 때 정말 몇 주 동안 내가 이 레벨이 정말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을 주가 있었는데 사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반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레벨이 저한테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선택지는 딱 2가지인 거죠. 이 반에 남아서 20% 정도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 단계로 내려가서 아는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거나 이 부분밖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큰 단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고 중급반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래서 그 반이
좀 더 세분화가 됐더라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쨌든 정원이 부족해서 정원이 적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이제 정교하고 탄탄한 디테일한 커리큘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형 어학원의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형 어학원을 다닐지 대형 어학원을 다닐지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졸업할 때 그 설문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적어놨어요. 반이 좀 세분화되어 있었더라면 내 영어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대형 어학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여긴 안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탁 트인 엄청 큰 라운지가 보였어요. 그 넓은 라운지에 제가 그냥 한번 딱 문이 열리자마자 봤던 게 한국인 물이 내물이었어요. 내리자마자 익숙한 한국어가 귀에 엄청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게 바로 들렸던 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해외 어학원까지 왔는데 한국인 친구를 사귀러 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학원을 갔더라면 안 그래도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편한 한국어를 하는 무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내 성향상 여기는 안 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정원이 수백 명이 되는 대형 학원이었던 만큼 한국인 비율이 정말 높았고 저처럼 좀 낯가리는 성격,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북적이고 한국인의 많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좀 기가 빨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쨌든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고 어쨌든 대형 학원은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이 엄청 세분화가 돼 있고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홀러에게 어학원을 추천하나요?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일단 목적이 영어 향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워홀러라면 4주에서 3달 정도 어학원을 다닐 텐데 4주 다닌 저로는 영어 실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지 않았어요. 3가지를 학원을 다니면서 얻었는데 적응을 위한 시간을 일단 확보를 했고 어쨌든 저희 워홀러들은 타국에 혼자 와서 바로 일을 구하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적응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유튜브만 봐도 카페 주문법이나 현지 문화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부딪혀 봐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주문을 해보면서 이 도시에 스며들고 도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예열?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실제로 현지인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도 저랑 같은 처지인 애들이니까 틀려도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틀렸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이유인데 일단은 현실적인 네트워크와 친구를 사귀기에 적합한 환경이에요. 어학원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아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워홀러로서 선생님들과 학원 직원분들의 도움이 엄청 컸는데요. 레주메를 쓰기 전에 저 담당하는 선생님께 혹시 나 레주메를 쓸 건데 리뷰 부탁드려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 이력서 리뷰를 해주셨어요.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팁도 많이 얻고 그랬는데 혼자 인터넷만 뒤졌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많이 얻었고 학원 직원분이나 선생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현지 분위기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리뷰를 드리면서 그 이력서로 많이 면접을 보게 됐었고 그래서 그 이력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학원을 다니시는 워홀러 분들이라면 학원 선생님이나 이제 직원분들한테 리뷰나 뭔가 현지 잡을 얻는 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그리고 가면 영어가 저절로 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을 하고 이건 동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어학원 4주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이런 토론토라는 곳에 대해서 좀 정이 들게끔 그리고 친구들의 정이 들게끔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후기가 어학원 선택이나 그리고 어학원을 갈지 말지 고민 중인 워홀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어학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